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90% 하락 가져가면서 2,480포인트 선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습니다. 1.60% 밀려나면서 820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각각 좀 매도폭이 컸는데요. 기관은 2,032억 원, 외국인은 1,05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2,621억 원 담아내면서 홀로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은 1,297억 원, 외국인은 812억 원대 동반 매도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236억 원대 물량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수요일 일부 오늘 예거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거는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있고 이제 상승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분명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을 잘 한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제 두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만 보고 접근을 해서 이제 그 매매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끔 접근을 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하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은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는 없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 종목을 진입했을 때 악재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쏟아붓는 짓은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중을 조절을 잘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4가지 전략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전문가님께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이러한 이제 매매 전략을 토대로 또 같이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와 보시면 또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입장을 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전략을 토대로 어떤 종목들 저희에게 주셨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최근 들어서 전문가님 굉장히 날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수익 인증 진짜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8월달 수익률 한번 자랑 시원하게 또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그 5월 달부터 좀 수익률 말씀드리자면 188% 수익 내드렸고, 6월 달에는 195% 수익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157%고, 이제 현재 8월 달 몇 거래이죠? 한 8거래일 됐나요? 네, 7거래? 8거래 됐네요. 8거래일 정도 네. 됐는데, 제 8일 동안의 수익이 156%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달 만에 제가 그 방송한 지 3달이죠. 네, 11일 맞아요. 날부터 첫 방송이었는데, 이제 5월 11일 날 첫 방송이었는데, 3달 만에 제가 수익률이 696% 가량 거의 수익이고 이제 700%죠. 네, 그 정도 수익 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입했던 종목이 이제 8월 2일 날에는 제가 그 아스플로 이제 8% 수익을 내드렸고 그 유일로보틱스로 2.76% 수익 내드렸는데 아스플로는 그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인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제가 또 그 초단타로 해가지고 이제 진입해서 8%가량 수익 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는 그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그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로봇과 이제 기계로만 이제 공장화 시킨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가 또 진입해서 그 수급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2.76% 정도 이제 그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 종목 두 종목 다 이제 8월 2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8월 3일에는 또 그 아스플로 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과는 다르게 수급이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정해놓고 했다가 지지 라인 이탈하는 모습 보고 이제 제가 그 손절을 했고요. 그 네. 매도 처리를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10% 가량 제가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PF는 이날에 그 석탄 관련주로 진입을 했었는데 그 전에 상한가 갔죠 이때도. 네, 맞아요.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그 28.47%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수익 그 이 정도 하면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다 맞아요. 팔아버리는데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내 종목은 항상 하락을 하잖아요. 제가 맞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내 종목을 하락을 하는 게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상승을 할 때도 언젠간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가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움직임 빠르게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그 정도 수익 내드렸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인테크도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와주면서 제가 6.09% 가량 수익을 내드려서 이때가 제가 34.57% 수익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손절 처리한 부분 제외를 하면은 24.57%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8월 4일 날에는 또 제가 자이언트 스텝 그 17.69% 그 자이언트 스텝은 3.52% 가량 수익 내드렸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4.53 그리고 뭐 드래곤 플라이 3.49 그리고 뭐 RF 셈이 6.15% 이렇게 좀 다 초단타로 해가지고 이제 좀 종목 모아서 수익을 냈거든요. 이게 하루의 수익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와. 하루 수익률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만에 17.69%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네. 자이언트 스텝은 카카오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이날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해서 그때가 이제 그때 좀 잘 노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1세대 그 1인칭 슈팅 게임 개발사 그 드래곤 플라이와 차세대 다중 접속 역할 수행하는 게임이 특화 스타트업이 이제 엔트런스가 이제 기술 교류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직히 큰 재료는 아닙니다. 네, 큰 네. 재료는 아니라서 제가 짧게 해서 수익 내고 나왔던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RF 세미는 뭐
예스파원 테크닉스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이제 1700V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이제 개발 하고 이제 양산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식 듣고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봤죠. 네. 괜찮겠다 해가지고 움직임이 좋다 해서 제가 6.19% 이제 수익 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8월 5일에는 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인데 제가 5% 가량 이제 수익 냈고 그리고 제가 그 뭐 여기서 캠시스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무상증자로 이거 들어갔어요. 이것도 PNK. 네네. 네, 임상 그것도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효과로 해서 제가 이 종목 이제 5% 가량 이제 수익 내드렸고 그리고 뭐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수익을 한번 냈었는데 이제 좀 단골 종목이죠. 네. 맞아요. 네, 그 캠시스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캠시스가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생체 정보 인식 그리고 뭐 정보 보안 기술 응용 제품 뭐 전기자동차나 그리고 전기자동차나 그 관련 부품 등을 개발하면서 좀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네. 근데 이거 그 자체 생산하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가 있는데 세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되게 조그만 전기차인데 이 그 세보를 소카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날에 그 소카가 그 기업 공개 IPO를 한다는 맞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같이 따라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8월 8일 이제 8월 8일 월요일인가요? 8월 8일에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월요일 날에는 제가 또 계속 수익을 이제 내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은 내야겠다라는 욕심이 나서 이때는 또 21.31% 수익 내드렸습니다. 와. 이때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5.46% 제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그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좀 논의하는 이제 그런 맞아요.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 그 전날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좀 지원을 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좀 많이 늘리고 그리고 중국 기술 발전을 좀 견제한다는 막 그런 의미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제가 그 수익을 내고 나왔던 이제 종목이고 버킷 스튜디오는 제가 이전에 오징어 게임 2 소식으로 움직일 때 많이 공략했고 네. 공략했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때도 21.31%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때도 뭐 그 8월 10일 날에 오늘이죠 카터가 헌트가 맞아요. 이제 개봉이 됐는데 그 이정재가 그 사인 역할을 했죠. 이제 감독하면서 뭐 배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맞아요.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그 예매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개봉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제가 그 21%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0%를 못 채웠어요. 아쉽게. 8% 수익 내드렸는데 이때는 제가 손실난 부분도 있어요. 뉴보텍. 홍수가 났었죠. 맞아요. 네, 그 어마어마했죠.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네. 저도 이제 월요일날 방송 끝나고 가면서 맞아요. 무서웠어요. 이제 막 맞아요. 하수구 뚜껑 열려가지고 물 나오고 막 차 잠길 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보텍이라는 그 업체는 이제 수처리 관련 업체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략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도 하겠고 그리고 뭐 아스콘도 새로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종목 그 위주로 제가 공략을 해서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 봤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제가 아쉽게도 손실이 났어요. 이게 좀 수급이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네네. 이게 80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되고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지지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정리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손실로 끝날 수 없다 해서 이제 피코그램 9.22%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 소재 그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무상증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진입해서 제가 이거 9% 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손실 또 있었죠. 그 19% 수익이 났었는데 네. 제가 또 그 4.76%를 손실을 봤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피코그램 한 번 더 진입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수급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4.76%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아니지. 죄송합니다. 오늘인가요? 수익을 내고 제가 손실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수익을 내고 손실을 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움직임 괜찮았을 때 이제 5.93%가량 수익 내렸는데 못 따라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진입해보자 했는데 수급이 많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그 피코그램만 1%가량 수익 내드린 상태고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뭐 5일날 제가 진입을 했는데 자 어제도 막 정리하고 그 움직임 괜찮았거든요. 네. 이제 4~5% 정도 이제 수익이었었는데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라.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라. 난 가지고 갈 거다 해서 저를 믿고 이제 따라 주신 분들은 오늘 그 코스모 신소재로 이제 13.33%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어제 정리한 분들은 이제 5~6%가량 이제 수익 내드렸고, 그리고 오늘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13%가량 이제 수익을 내드렸고요. 이것도 뭐 저평가주, 역대 그 저평가주였는데, 이제 역대 그 최대 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네. G2파워는 또 제가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오늘 권리락이 걸렸죠. 네, 권리락이 걸렸는데, 신주 받았을 때 기준으로 현재 10%가량 이제 수익 중입니다. 이제 보유 중인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좀 큰 수익으로 좀 노려볼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중간에 투입되는 분들도 제가 보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차피 가니까 지금 사셔도 된다 해서 뭐 제가 10%가량 수익 내드리면은 5~6%가량 이제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제가 뭐 10% 뭐 20% 가져갈 때는 반이나 반의 반 정도 가져가시는 분도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따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이제 노란 톡방 제 예고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정말 이제 이 사람이 수익이 진짜 많이 잘 나는 건가, 그 보유 종목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하면서 신뢰감이 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차차 진입을 하셔서 이제 그 신호 잘 따라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과 함께 저희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8월 달 지금 8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8월 초인데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수익률이 156%고요. 전문가님 이제 방송 나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7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달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면 한번 톡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개장하자마자 전문가님께서 또 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선취매 종목 여러 가지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 전문가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들어가셨던 종목들 기다려라 해주시는데 바로 또 상승을 며칠 안 돼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시장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단타 좋아하고 또 손이 빠르신 분들,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선취매 통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님이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같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수익 내시는지 지켜보시고 천천히 여러분들도 한 종목씩 또 사시고 또 연습해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저희 수익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집중호우는 기회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문가님이랑 저랑 월요일에 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집중호우가 기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집중호우는 기회라는 말을 좀 오늘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좀 사망자도 막 발생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뭐 각 지역들이 이제 피해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많이 이제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월요일 날 방송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구 뚜껑이 열리나든지, 그리고 저도 이제 반이 잠겼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네. 빠져나가서 이제 아래 다행이네요, 지방은 좀 진짜. 많아가지고 네. 잘 빠져나갔는데, 일단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일단 폭우가 온다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관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이런 날에 또 레카를 좀 운전하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비를 맞으면서 돈 버는 게 좋은 날입니다. 네, 오히려 좋은 날이고. 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못 가서 이제 주변 또 호텔에서 맞아요. 이제 묵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10만 원 가격이라고 하면은 호텔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으니까 25만 원까지 진짜요? 네, 올려서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방이 전부 또 나갔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도 기회를 삼고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주식하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까 먼저 생각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폭우가 쏟아진 후에 이제 화요일 어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아스콘 그리고 재건주들 등이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장 상황을 좀 지배했던 이제 하루였었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스토리만 잘 이제 공략을 한다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을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최근 상황이 좀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과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이런 악조건의 상황이 온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레카나 호텔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기회삼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항상 폐기물, 재건주들 등이 오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봐줘야 되는데,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설명을 전부 드리진 못하겠고요. 네.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중간한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이제 폭우 속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위험한 건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이럴 때 큰 수익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카 운전을 하시고 싶다거나 호텔 좀 운영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상황에는 어떤 줄이 움직이고 어떻게 시장 상황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또 언제쯤 이제 수급이 빠지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일단 좀 배워 가시면서 이제 수익 실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리긴 했지만 이를 또 발판 삼아서 기회로 또 여겨봐도 된다.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좀 얻어가고 싶으신다면 역시나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면 또 같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흐름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이쪽 QR코드 읽고 촬영해 주신 다음에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계속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서 또 많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엔비디아가 오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인 가운데 예비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끝나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만드는 콘솔 게임기 판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 매출이 이전 가이던스인 81억에서
현재는 67억 달러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동반을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죠. 네네. 네. 근데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또 그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이제 수요가 악화돼서 이제 공급망에 많이 꼬인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8월 말로 끝난 이제 회계 4분기 매출이 지난 6월 말 실적 발표에 제시했던 매출 가이던스의 하단을 밑돌거나 혹은 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밝히면서 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갔겠죠, 같이.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또 AMD, 뭐 퀄컴 등의 이제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4% 넘게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그 하락세를 좀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에 이제 서명을 한다는 소식이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은 이제 칩4를 가입 가운데를 그 가입을 두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갈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중국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고 중국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물량의 30%가량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국에서는 한국 결정은 이제 그 칩4의 가입에 대해서 네. 이제 한국의 결정은 국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그 특정 국가를 이제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이런 말들을 했고요. 또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언급으로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중개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소식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 스트림 1을 이제 기존 그 수출 물량에서 20%가량밖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좀 무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소식이 나왔죠. 그 러시아 국영 그 송유관 회사 이제 트란스네프트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이제 헝가리나 뭐 슬로바키아, 체코로 가는 이제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그 소식인데 네. 우크라이나 수송업체가 그 EU에서 제재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너네 못 받아준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러시아가 원유 공급이 좀 끊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헝가리 석유 수요의 이제 60%를 이제 그 드루즈 송유관에서 공급받는 등 이제 이들 그 3개국이 러시아 의존도를 그가 좀 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좀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뭐 체코가 이제 받을 타격을 이제 어마무시하게 좀 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오늘과 이제 내일 그리고 CPI랑 PPI 지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더욱 뚜렷해지면서 이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인데 계속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뭐 또 현재 뭐 임금 상승률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돼서 이제 돈의 가치 하락된 이제 인플레이션도 겹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알고 대응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드렸듯이 악조건 속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야기 잘 참고해 주신 다음에 또 시장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톡방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중요한 건 저희 오로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톡방에서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광고는 이제 입장을 하고 계신데 절대 저희 이 방이동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는 그 방에서만 저희 리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일단 8월달 수익률이 156%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8일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156%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종목으로만 일단은 35%가 넘게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직접 두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장점이 또 선춤에 통해서 미리 좀 들어간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또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잘 잡아주셔서 상남자라는 별명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단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선춤에 통해서 미리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다른 분들 수익 내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핫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G2파워 살펴보시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9.61%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11,9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네, G2파워 아까 전문가님께서 보유 중인 종목이라고 제가 잠시 들었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G2파워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그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된 이제 수배 전반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제조 및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ESS 등이 있고요. 특히나 그 수배 전반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게 배전반, 그리고 분전반, 전동기 제어반, 내진형 배전반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중인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광섬유 신경망 센서 기반 그 안전 진단, EPC, 그리고 친환경 전력기기,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스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 그 무상증자 소식은 또 하루에 한 번씩 나와주는 것 같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무상증자가 소식이 있었을 때 7월 27일 날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상증자가 또 권리락 효과 때문이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G2파워가 또 그 10일 날에부터 이제 권리락이 실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이죠. 그 무상증자가 좀 기업 가치가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그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제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착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G2파워는 원래는 그 태양광 그리고 전력 설비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라서 또 에너지 관련 테마주로 꼽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뭐 대장주로도 많이 원전 대장주로도 많이 출연을 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그리고 매출 재무제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자산도 괜찮고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본에 비해서 뭐 부채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종목이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22년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했고요. 네, 이때인가 5월 20일 날에 이때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좀 상승을 했고 또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감으로 이제 좀 그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왜 주목을 받았냐 원전 전력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이 Q클래스급 품질 기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G2파워가 이제 그 움직임이 좋았다,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차차 이제 그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때도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때는 뭐 탄소 중립 그 에너지 자립주의 이제 부각이 되고 이제 원전 그리고 그린 에너지 시장 확대 기대감이 이제 나와주면서 좀 원자력이나 뭐 태양광 발전 이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낄다랗게 생긴 거 이제 7월 27일 이때가 주당 사주 배정 무상증자 소식이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한가를 갔고 이제 현재로서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이제 조금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권리락이 걸리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또한 이제 한 번쯤은 더 가지 않을까. 못 가도 10%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상증자는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무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차라리 좀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또 상승을 가져갔는데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톡방 입장해 주신 다음에 더 한번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양지사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해제 후에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첫날 또 마감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마무리가 됐군요. 30% 급등 가져갔고요. 14,3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해제가 된 이후에 첫날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양지사 어떤 기업이길래 경고까지 먹었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양지사는 수첩 그리고 뭐 다이어리 노트를 이제 단일 품목 전문 생산하는 이제 동종업계 최대 업체고요. 그리고 주요 상표로는 유즈얼이 뭐 퍼스널, 윈도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양지사가 또 설립 이후에 수첩 말씀드렸듯이 뭐 다이어리 노트 이런 거 해서 필기구를 좀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업체가 또 주가는 현재 별다른 재료가 없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출판 매체 업종의 주가는 이제 모두 하락 중이라는 점에서 이제 개별 이슈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난 5일 날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는 이제 점에 이제 이제서 이제 몰린다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슈퍼개미가 지분을 확보한 뒤에 무상증자를 요구한 뒤에 급격히 주가가 뛰었다가 내린 전력에 따른 이제 해제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갖고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말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일 지난달 21일에 전일 대비해서 20%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슈퍼개미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양지사 주식을 보유한다면서 이제 무상증자 그리고 뭐 주식 거래 활성화, 뭐 기타 주주 가치 제고와 이제 자진 상패 상장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사가 또 22일 날에 한국 거래소의 조회 공시를 통해서 이제 무상증자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고 상장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이제 계획도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좀 했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슈퍼개미가 본인의 주주 제한에 시장의 오해로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회사에게도 이제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이제 주주 제한에 이제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이제 발표한 이상 더 이상 이제 보유 목적을 이제 경영권 영향에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 투자를 변경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지사 주주로서 이제 앞전 이제 공시대로 이제 금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지 않을 것 같고 장기 투자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이제 가족끼리 해먹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네. 네, 가족끼리 이제 주가를 올렸다 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챙겨간다는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었는데, 그래서 이 슈퍼개미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용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 차트를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 자체는 이제 다이어리나 수첩, 뭐 노트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나쁜 편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래량도 별로 없죠. 많이 나왔을 때도 이때 뭐 209억 원. 이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 이제 가족끼리 해먹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트도 보시면은 뭐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이때 한번 급등했네요. 한 6월 18일 이때 시장에서 품절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품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1월에서 3월까지죠. 이때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수첩, 뭐 다이어리, 노트 등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네. 이때도 뭐 주가가 뛰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네, 7월 18일 이때부터 그 무상증자 뭐 자진 상장 폐지 관련 이제 검토해서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제가 되면서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단계를 밟는 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에 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다른 종목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 종목만 상승을 하네. 이제 그래서 그 무슨 개별 이슈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을 때 개별 이슈가 없다 하면서 작업일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지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 좀 잘 참고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 역시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톡방 이쪽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모아텍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차와 롤스로이스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줬네요. 또 상승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모아텍 19.36% 오른 모습입니다. 9,6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롤스로이스가 협력을 하는데 모아텍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문가님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모아텍은 스태핑 모터 전문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PC, 그 OA, 뭐 HA용 이제 스태핑 모터 단품을 이용한 가전용 오토 제품, 그리고 뭐 자동차용 편의 및 안전장치용 이제 오토 및 그 EV 자동차용 그 특수 모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주택 설비 관련 시장의 확대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FCU 등의 이제 난방, 공조 관련 액추에이터를 개발 완료를 해서 2021년에 상반기에 이제 판매를 개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롤스로이스 협력인데 이것도 모터에 관련된 걸로 이제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주가가 급등한 이제 특별한 이슈는 공시가 좀 따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아텍은 말씀드렸듯이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 모터인 그 모터를 그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이 롤스로이스와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으로 이제 수혜를 좀 입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지난달에 무상증자 공시 효과도 좀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서 이제 그 좀 불안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봐볼까요? 이제 네, 외국인이나 기관도 움직임 보고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큰 움직임은 없죠. 이제 거래량이 그때그때 좀 나와줬지만 이제 그때 뭐 순매수가 크게 되는 모습은 없었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뭐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뭐 대신에 뭐 부채 유동 부채는 많지는 않네요. 뭐 자본으로 충분히 그 커버가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떻게 움직였냐 좀 알아야겠죠. 네. 자, 20년도 한 12월쯤에 이때가 상한가를 갔던 날 이때죠. 이때가 상한가를 한번 갔었는데 이때 애플 그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21년도 12월쯤에도 이때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급락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예고 속에 급락을 보였었고 그리고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7월 25일 이때도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이때도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이제 보였었는데 일단 이슈나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네. 네, 현대차로 이제 묶이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대차 롤스로이스가 이제 협력이 정말 이제 사실이 된다 이제 하면은 정말 이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할 수가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확 와닿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아텍 만나보셨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한 종목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일동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아이디언스가 표적 항암제가 이제 미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사실 재부각에 급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감 먼저 보도록 하시죠. 10.73% 올랐고요. 39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한번 진짜 짧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의 어떤 기업인지만 설명드리자면 네. 일동제약 의약품, 이제 바이오 건강식품 그리고 히알루산 필러 사업 등을 인적 물적 이제 분할함에 따라서 투자 사업만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자회사 아이디언스 때문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언스는 이제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베나다파립이 이제 미국 FDA로부터 이제 위험 관련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는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희귀 약품 지정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을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베나다파립이 또 위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이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치료 후보 물질로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에서 이제 위암 대한 이제 임상 1비상 시험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언스가 또 항암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일동홀딩스의 신약 개발 자회사로 201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날에 또 상승은 또 일동제약이 또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한 이제 조코바 있죠. 조코바로도 이제 주목이 받았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 네. 그래서 미국 FDA가 이제 시노노기 제약을 상대로 해서 조코바 임상을 프로토콜 수정을 재정비하고 현지에서 자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약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짧게만 볼게요. 네, 엄청 짧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거 차트 그냥 안 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으로 움직였다. 투자회사기 때문에. 근데 투자회사기 때문에 일동제약 움직임으로 따라서 이제 일단 일동제약 움직임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조코바나 아니면 희귀약품 이런 거 소식에 집중하면서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동홀딩스까지 정리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이쪽에 열려있는 톡방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방이동은 절대 없고 이쪽에서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문가님 8월달 수익률 지금 8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156% 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3달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지금 3달 기간에 700%가 넘는 수익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수익률 여러분들도 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